게다가 이민이 잘하는 게 있었습니다.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고 수박을 잘했다는 거예요. 수박, 맨손 무에. 이걸 잘했어요. 이거 잘하는 군인 조한 왕이 있었죠. 그때 왕이 의종이었단 말이에요. 의종이 자기도 수박을 하기를 좋아했고 군인들 수박 시켜놓고 그거 구경하는 거 좋아하고 그랬어요. 의종 눈에 딱 띄는 겁니다. 덩치도 큰 애가 싸움도 잘하고 무예도 출중하고 하니까 의종이 딱 본 거죠. 그래서 처음에 대정, 일반 군인에서 대정까지 승진을 하고 대정에서 다시 별장으로 승진을 합니다. 전에 고려시대 군인의 계급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군인 지휘관 가운데 가장 아래가 대정입니다. 대정은 25명의 부하를 지휘하는 그런 지휘관이에요. 그런데 품계는 없습니다. 아직 종구품이 되기 직전의 지휘관이에요. 여기에서 승진하면 정구품 교위가 되고 더 승진하면 정팔품 상원이 되고 별장이 되고 남장이 되고 중랑장, 장군, 대장군, 상장군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이민이 어느덧 대정이 되었다가 의종의 눈에 들어서 별장으로 승진을 합니다. 별장으로 있는 그 상태에서 정중부의 무신정변이 일어나요. 무신정변에 당연히 가담을 했는데 그때 무신들이 돌아다니면서 눈에 띄는 대로 사람들 죽이고 했잖아요. 그때 이민이 사람을 많이 죽였으므로 그러니까 이 무신정변의 그 혼란함 속에서 맹활약을 한 겁니다. 맹활약이라는 게 결국 사람들 많이 죽인 건데 그 공을 인정받아서 정오품 중랑장이 됐다가 곧바로 정사품 장군까지 수직 상승을 합니다. 천민에서 시작을 해서 무신정변 때 사람 많이 죽인 공으로 장군까지 올라가는 글쎄요 이거를 야 사람 많이 죽여서 그렇게 출세를 하면 좋으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고려시대의 천민이 자기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고 승진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두 가지 생각을 모두 해볼 수 있죠. 이렇게 막 수직 상승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예시하는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개경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이민이 아내를 데리고 짐을 지고 개경에 가는데 마침 날이 저물어서 성문이 닫혔다. 고려 조선시대에 도성에는 통행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문을 다 닫아요. 성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 남쪽에 있는 연수사라고 하는 절에서 하룻밤을 자게 됐는데 그날 밤 꿈을 꿔요. 그 꿈이 어떤 거냐? 어떤 긴 사다리가 이 성문에서부터 대궐까지 쭉 이어져 있어서 그걸 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뭔가 개경에 처음 올라온 이 천민, 이민의 미래를 딱 보여주는 그런 꿈 같지 않은가요? 정말 이민은 이 꿈을 딱 꾸고 이상해. 나한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이 얘기를 남한테 절대로 하지 않고 품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꿈이 정말 맞은 겁니다. 꿈이 딱 맞았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네, 그 꿈 이야기가 나중에 만들어진 거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예지몽? 글쎄요. 이렇게 큰 예지몽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무신정변이 천민 출신 이의민에게 기회가 된 거죠. 그 다음에 김보당의 난이 일어납니다. 무신정변에 반대하는 반란인데 이 김보당이 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보당이 왕위에서 쫓겨난 의종을 거제도까지 가서 모셔다가 경주로 가요. 그래서 이 의종의 복위를 꾀했던 건데 정중부와 이 의방이 이 소식을 듣고 이민을 부릅니다. 그래서 네가 군사를 데리고 경주에 가라. 아마 이때 이 의종을 죽여라. 이 시의 명령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민이 경주에 도착합니다. 그랬더니 경주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자기들이 반역에 가담한 모양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가만히 있는데 김보당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 사람이 전 왕을 거제도에서 경주로 모셔다 놨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하면 같이 이 반란에 가담한 모양새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꾀를 냅니다.
이민이 관군을 끌고 경주로 오니까 먼저 경주 그 바깥에까지 나가서 이민을 만나요. 전 임금이 의종이 경주에 와 있는 건 우리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을 먼저 해치우면 김보당이 시켜서 의종을 데리고 온 사람, 나머지는 전부 흩어질 겁니다. 조금만 여기 머물러 계시면 우리가 먼저 그들을 전부 정리하겠습니다. 그 대신 경주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말아주세요.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이민이 알았다. 그렇게 해봐라.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경주 사람들이 다시 경주로 돌아가서 밤에 의종이 머물고 있던 그곳을 포위해서 의종을 모시고 있던 김보당 편 사람들을 수백 명 죽이고 이 죽은 사람들의 머리를 길가에다 쭉 늘어놓고 이민을 거기로 오게 해요. 아, 우리가 확실히 이민 당신 편에 섰습니다. 경주는 이민 편. 이걸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의종은 아직 살아있었는데 의종을 객사에 가두고 사람을 시켜 지키다가 이민을 인도해서 그 객사까지 가게 합니다. 이민이 의종을 경주에 있는 곤원사라는 절의 북쪽 연못가로 불러내 술을 여러 잔 올리고 의종의 척추를 꺾어 죽여요. 이민이 손을 놀리자 우두둑 우두둑 소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이민이 크게 웃었다. 이런 엽기적인 살해를 합니다. 이 엽기적인 행동이 그 당시 이민에게는 훈장을 받을 일이 됐던 거예요. 의종을 죽였다. 의종을 제거했다. 이 공으로 이민이 관직이 더 올라갑니다. 서울에 있는 정중부나 이방 입장에서는 뭐 김보당의 반란은 자기들이 정리하면 되겠지만 김보당 반란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전왕 의종을 이민이 처리해 줬으니까 이건 자기들에게 공을 세운 것이다 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겠죠.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조이총이 서경에서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방이 이민을 불러서 가서 진압하라. 그래서 이민이 군대를 끌고 전투에 나서는데 이때 날아오는 화살에 눈을 맞았다. 눈을 맞긴 했는데 실명을 했는지 한쪽 눈 실명했는지 하는 것은 끝내 얘기가 없어요. 눈을 맞기는 했는데 시력은 잃지 않은 뭐 이런 상태가 아닌가 합니다. 눈에 화살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군을 해서 조이총 부대를 격파하고 돌아옵니다. 한번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그로부터 적들은 그러니까 조이총의 군사들은 이민 군대가 온다는 이런 소문을 들으면 곧바로 달아나 숨고 감히 대적하지 못했다. 이 공으로 상장군, 무신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 관직에까지 오릅니다. 영일현의 천민으로부터 시작해서 2군 6위의 군인이 되었다가 대전 거쳐서 상장군까지 올라가는데 불과 몇 년이 걸린 거예요. 무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정칠품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상장군이 될 때까지 4년이 걸린 겁니다. 정칠품에서 정삼품까지 4년 걸렸다. 무신정변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직이 올라갔지만 거의 이민의 이런 벼락승진은 이고 이방에 이어서 거의 3등 정도에 해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정도로 벼락승진을 해요. 조이총의 남은 무리들이 또 반란을 일으키자 이민이 가서 진압하고 300여 명을 죽였다. 개인적으로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고 했을 뿐 아니라 군대 지휘관으로서도 상당한 능력을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경대승이 정중부를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경대승 편에서 자 이렇게 사람들이 경대승한테 축하하니까 경대승이 한마디로 뭐라고 했죠? 임금을 죽인 자가 아직 살아있는데 무슨 축하인가? 이랬다는 거잖아요. 임금을 죽인 자, 이게 누구냐면 의종을 살해한 이의민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경대승이 최고 권력자가 됐는데 경대승이 이의민을 딱 찍어서 저놈을 용서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이민이 이 말을 듣고 매우 두려워하여 언제 경대승이 자기를 치러 올지 모르니까 날랜 군사 선발해서 자기 집에 모아 대비했다. 경대승도 도방이라고 하는 사병 조직으로 자기 신변을 보호하게 했잖아요. 이민도 군사를 선발해서 자기 집을 지키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개경 안에 경대승도 군대로 자기 집을 호위하고 있고 이민도 군대를 가지고 자기 집을 호위하고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경대승이 도방을 시켜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죽인다. 이런 말이 들리니까 실제로 경대승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자기가 사는 마을 앞에다가 큰 문을 세워놓고 밤마다 경계를 섰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을 출입하는 사람들 전부 신원 조사하고 짐도 전부 조사하고 뭐 공항 검색대 같은 거를 딱 마을 입구에다가 놓은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문 하나를 세웠는데 이 문의 이름을 여문이라고 불렀다. 여문할 때 이 려가 뭐냐면 동네 어귀에 세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네문, 이문이라고도 하는데 이 문의 이름을 이제 여문이라고 불렀다는 건데 이런 일이 있고 이제 뒤에 개경 사람들이 보니까 아 저거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후로